많은 어머님들께서 학기 초가 되니까 물어보시는 게 고등학교 수상 혹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받은 대회 수상 같은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쉽게도 고등학교에서의 수상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체 학생들은 앞으로 수상 실적을 대입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 실적이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교외 수상은 생기부의 기록 자체가 안 되고요. 교내 수상은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어떤 수상을 했다는 점이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생기부에는 기재가 되나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엔 기재가 되지만 나중에 대학을 입학할 때는 아예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버리거나 혹은 아예 기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양식으로 넘어가는 대학 미제공 항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회들, 고등학교에서 받는 모든 상들, 고등학교 재학기간 어떠한 대회 수상들, 그 어떤 것도 단 하나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원 속성을 가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떻게 돌려서 조금 이제 티가 나게 보이는 방식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사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에 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들을 희망을 하고자 한다면 혹은 메디컬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대까지는 교내 대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면 상을 받은 아이들이 생기부에 그게 기록이 됐고 그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실제로 굉장히 많은 대회를 학교에서 열었고 또 그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 기준으로는 고등학교에 이 상을 주는 대회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상을 준다거나 혹은 어떤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상을 받는 케이스들은 그래도 종종 존재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수상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대학을 갈 때 큰 의미는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별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과정들도 큰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재할 수 없지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은 사실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과정의 포인트가 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상과 조금은 결을 다르게 하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생활기록부에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기록이 되는 거였어서요. 특정 실험 대회를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실험 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을 몇 등을 받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다만 현재 생활기록부에서는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빼놓고 이 이전에 어떤 노력했던 과정들만 이 생기부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쏙 빼두고 학생이 어떤 실험을 했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까지 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생활기록부에 어떤 대회의 일환으로 했다거나 어떠한 성취를 해서 몇 등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은유적으로라도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개인적으로 탐구한 활동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특정 대회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들어준 특정 행사가 없으면 이러한 실험 혹은 어떠한 도전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라고 하는 어떠한 프레임을 만들고 학생 기분 좋으라고 상을 주기는 주되 이러한 대회와 상이라는 프레임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학생이 실제로 그 안에서 한 활동만 생기부에 넣어주는 식으로 현재 고등학교들은 생기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을 받는데 포인트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생기부에 적혔을 때 나의 진로나 학업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출전해봄직한 것이겠죠. 다만 그 출전해볼 때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하면 몇 등 하겠지? 내가 이거 하면 어떤 상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몇 등 했는지 생기부에 안 쓰인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지원하려고 한 학과에 어떻게 얼마나 잘 어필이 되겠지 같은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그 대회를 준비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몇 등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생기부에 굉장히 좋은 활동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생기부라는 건 분량의 제한이 있어서 통상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건 1년에 한 3개, 4개 정도 적으면 거의 꽉 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겠죠? 상과 관련되거나 혹은 상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도적으로 어떠한 탐구 활동들을 한 부분들은 생기부에 많이 적어봐야 한 4개 정도겠구나. 1년에 4개 정도를 밸런스 있게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렇듯 생활기록부는 어떠한 정답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상이 사라졌지만 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과정들은 이렇게 또 유익이 있는 것들이 사실 있겠죠.
되겠죠. 지금은 단순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영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원리까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좀 쉽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잘 영상으로 담아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